안녕하세요. 여의도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인테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은 물레동에 위치한 물레예술창작촌이라는 곳에서 작업실을 두고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명의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공유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레예술창작촌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연극이나 글을 쓰거나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딩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작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쓰는 사람도 보이고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도 보이고요. 한국어 쓰는 사람도 보입니다. 만약에 영어 쓰는 사람이 불어를 쓰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면 그 둘은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언어를 알고 있다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면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기가 통할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불어를 쓰는 사람은 불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잘 대화가 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끼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오른쪽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연필 한 자루 빌려줄래?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연필을 빌려주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연필을 오른쪽 친구가 왼쪽 친구에게 줬겠지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왼쪽 친구가 말한 빌려줄래라는 말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연필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어를 쓰는 친구가 영어를 쓰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야기가 통함으로써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일을 보내거나 불을 켜거나 어떠한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코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 우리는 코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문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문은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입니다. 문 앞에 가면 문이 알아서 열어주고 우리가 들어가면 문이 알아서 닫히기 때문입니다. 자동문의 원리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있다고 감지되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 열림이 실행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5초간 문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다치지 않고 사람이 충분히 지나간 뒤에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감지되지 않으면 문 닫힘 동작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자동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문 앞에 왔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이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코딩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TV 리모컨이고요. 컴퓨터에 있는 자판입니다. 리모컨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소리를 키우거나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의 버튼으로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눌렀을 땐 전원이 켜집니다. 두 번째 눌렀을 땐 전원이 꺼집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첫 번째는 켜고 두 번째는 끈다라는 규칙만 정해진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자판을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자판들이 있지만 이 자판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영키를 이용해서 한 자판으로 영문과 한글을 적을 수 있고 비읍과 쌍비읍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살표 키를 이용해서 커서가 화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커서를 이용해서 위아래 좌우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레이싱 게임을 할 때 내가 위로 올라간다. 레이싱 게임에서는 위로 올라가지 않겠죠. 자,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뒤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커서를 누르는 방법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코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렇게 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을 한번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 전등이 있다면 그것 또한 코딩으로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중에 코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빙글빙글 서커스단을 만들기 전에 서커스단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박스 앞에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곰돌이 친구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멈춥니다. 이 친구는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만 묘기를 보여주는 친구이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앞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코딩과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움직이는 코딩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습 꾸러미를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두이노 거리 센서 스텝 모터 전선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긴 게 아두이노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두이노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센서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스텝 모터는 지금 이미지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은 사각형 작은 칩과 모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결하지 않아도 추후에 연결할 것이니 지금은 스텝 모터와 스텝 드라이버를 같이 놔두면 됩니다. 비닐이 있는 경우는 떼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끝에 바늘이 있는 것과 바늘이 없는 전선 10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유분이 있을 테니 여유분까지 해서 12개에서 15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거리 센서, 스텝 모터, 전선. 아두이노 거리 센서 스텝 모터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생님과 같이 코딩과 아두이노를 연결할 때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입력할 코딩의 내용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곰돌이 친구는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36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에 입력되어 있는 코딩 전체 내용은 이렇고요. 부분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모터를 사용합니다 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스텝 모터를 사용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가지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사실상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모터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스텝 모터를 사용하는데 그 아래 1024라고 써있는 숫자는 스텝 모터의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표면상으로 알 수 있는 수치가 아닌 이 수치는 다음에 스텝 모터가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이만큼의 속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에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리 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리 센서는 초음파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구멍이 보입니다.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쭉 보내고 그 다음 물체에 맞아서 되돌아와야 그 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얼마만큼 자주 그리고 또한 어느 거리만큼 보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표시되지 않지만 대략 30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는 0.1초 간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1초 혹은 5초 이상 초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리가 너무 멀리까지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이 서커스단 친구들은 계속해서 360도 회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거리와 시간에 대한 초음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조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 우리 아까 말했던 코딩 재료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조립 완성 후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해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회로도는 조립한 후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두이노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아두이노, 그 아래에 모터 드라이버, 오른쪽에 거리 센서를 줍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시면 돼요. 전선 하나를 뜯어주세요. 아두이노의 OV와 거리 센서의 VCC에 연결할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OV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전선의 바늘 부분을 아두이노의 OV에 꼽아줍니다. 힘을 주게 되면 바늘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리 센서의 VCC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지금 연결된 부분은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선을 준비하세요. 아두이노에서 GND와 거리 센서의 GN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GND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GND에 바늘을 꽂도록 합니다. GND는 두 개가 있는데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리 센서의 GND 부분을 찾아서 꼽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전선을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아두이노의 2번과 거리 센서의 트리거 TRIG라는 부분에 연결할 겁니다. 전선 하나 바늘을 아두이노의 2번에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거리 센서의 트리거 부분에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선 하나를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한 부분을 방금 꼽았던 2번 위에 3번에 꼽아 주시고요. 아두이노 3번에 꼽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거리 센서의 에코라고 적힌 부분 한 부분 남아있죠? 그 부분에 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와 거리 센서를 연결하여서 전력과 코딩 내용을 전달하는 걸 연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은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아두이노에 보면 GND 바로 아래에 VIN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전선 하나를 VIN에 꼽아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터 드라이버에 플러스 모양이 적힌 부분에 꼽아줍니다. 자, 연결되었나요? 자, 이제는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합니다. 전선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두이노에 GND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부분에 GND를 꼽아줍니다. 그 다음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부분, 모터 드라이버의 마이너스 부분에 꼽아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두이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력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해 준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확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전선 4개를 한꺼번에 준비해 주시고요. 아두이노에 번호가 적힌 부분을 확인할 건데요. 아까 꼽았던 2, 3번 위에는 8, 9, 10, 12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 바늘 4개가 보이는데요. IN 1, 2, 3, 4 번호가 보이죠. 이 부분을 차례대로 연결할 건데요. 아두이노의 8, 9, 10, 11번과 IN 1, 2, 3, 4번을 차례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하나를 8번에 꼽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에 IN 1번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에서 9번의 바늘을 꼽고요.
모터 드라이버에 IN 2번에 바늘을 꼽습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에 10번에 바늘을 꼽고 나머지는 모터 드라이버 IN 3번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11번에 연결하고요. 나머지 모터 드라이버의 IN 4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거리 센서, 모터 드라이버 모두가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끝부분에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연결될 거예요. 모터 드라이버에 보면 램프 아래쪽에 연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홈 2개가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그 화살표 모양 부분을 집어넣을 거예요. 꾹 눌러주면 탁 소리가 납니다. 요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고요. 완전하게 밀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바늘 부분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면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파란색 전선을 준비하시고요. 윗부분을 보시면 아두이노에 연결할 거고요. 이 포트는 충전기나 컴퓨터 부분에 연결할 겁니다. 아두이노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코딩이 리셋돼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을 맞춰서 아두이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끼워졌나요? 나머지 부분은 USB 부분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불빛이 켜졌을 거예요. 여기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센서에서 동작을 감지해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것인데요. 거리 센서에 손을 가져가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 센서 위에 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나요? 네,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떼보겠습니다. 거리 센서에서 손을 떼니 모터 드라이버가 멈췄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 키트 안에 조립 설명서를 확인하고 잘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전선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전원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숫자 연결 부분은 헷갈릴 수 있어서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방금 연결했던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완전하게 결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글루건이 보이시죠? 친구들이 사용해 본 친구도 있겠지만 글루건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안전사항을 잘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네모칸 종이가 그려져 있죠. 글루건을 요 네모칸 안에 잘 두도록 하고요. 요 앞부분,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가장 멀리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요 종이 위에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글루건 결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선 연결 부위를 보면 다소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빠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연결 부위에 글루건을 조금씩 짜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결합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마르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나머지 부분에도 글루건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두이노의 전선 연결은 완료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잠시 놔주시고요. 거리 센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센서의 경우는 앞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 앞부분이고요. 반대로 돌리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다가 살짝 글루건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살짝 말려줄게요. 모터 드라이버 연결 부위를 보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의 연결할 부분, 전기 에너지 전달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그리고 코딩 명령어를 전달하는 숫자가 적힌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 사용은 조금씩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모두 연결하였습니다. 마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는 아두이노 기계장치를 넣을 박스를 조립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여러가지 모양의 칼집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모두 제거가 되었나요? 이 구멍에 있는 거리 센서, 여기에는 아두이노가 연결됩니다. 자, 박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래 부분을 넣어주면 이렇게 끼워줍니다. 윗부분은 아직 덮어주지 않고 아두이노를 넣고 닫아줄 것입니다. 이제는 최종 결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박스, 그리고 결합된 아두이노 기계 장치들이고요. 그리고 하이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글루건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연결할 부분은 앞에 보이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의 은색 소켓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이 박스의 네모난 구멍에 맞춰질 거예요. 아까 소켓 부분과 요 구멍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소켓을 아래에 두시고요. 뒷부분에 이 부분에 글루건을 충분히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박스 안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글루건에 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네모난 구멍과 잘 맞도록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여주세요. 잘 눌러주면 아두이노 부분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붙여졌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 센서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 거리 센서의 앞부분, 튀어나온 부분에 그 소켓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 부위에 글루건을 적당량 짜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박스 안에 동그란 부분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센서를 세게 누를 경우에 뒤에 뾰족한 부분에 손이 찔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거리 센서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터 드라이버는 불착하지 않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터를 연결할 건데요. 모터의 구멍은 양쪽 끝에 2개가 있죠. 이 2개의 구멍이 아래 보이는 3개의 구멍이 연결될 거예요. 가운데는 모터가 돌아가는 부분이 들어가고 작은 부분은 모터의 연결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글루건을 살짝 짜준 후 바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핀 2개가 있잖아요. 요거의 고정 핀입니다. 앞부분에 할핀을 넣었고 뒷부분에 핀 부분을 벌려줘서 고정시킵니다. 나머지 하나의 할핀도 연결해 주세요. 이제 모터 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박스를 접어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4교시 꾸미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딩을 잘 넣었고요. 아두이노에 코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아두이노 기계 장치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서커스단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색 만들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클레이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입니다. 이 5가지 색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을 만들 수 있고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이 비율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율은 친구들이 잘 정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친구들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60도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회전을 표현한 것과 벌이 꿀을 따기 위해 꽃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코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